산업 리포트 더 팩트, 오늘 금요일장의 팩트체크 김수경 캐스터,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산업 리포트 화면으로 보시죠. 신영증권의 건설 건자재 업종입니다. 20대 대선 결과에 따른 건설 건자재 영향, 투자 의견 비중 확대입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저희 김수경 캐스터 자리 비웠을 때 네, 예, 대선 전날 맞습니다. 저랑 같이 건설 예, 건자재 맞습니다. 하셨죠. 예. 근데 오늘 또 갖고 나와가지고 또 하네요. 네. 또 하면 안 좋은가요? 아니요, 좋죠. 뭐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건설 예. 섹터 특히 네. 요즘에. 또 맞아요. 다른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그쵸? 예,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각 대선, 2000년 이후에 대선 이후에 건설 건자재 섹터별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해서 좀 살펴봤었거든요. 오늘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역시 또 건설주가 받고 있는데 맞아요. 얼마나 네. 반영하게 될까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일단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뭐 다 하셨던 아마 내용일 것 같은데 정책을 잠깐 좀 저희가 볼까요? 리뷰해 보면은 민간 주도가 200만 호고요. 네, 민간 분양 48% 제시를 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은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죠. 네, 정책 공약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 밖에도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민간 공급을 위해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금을 완화시켜주고요. 안전진단 기준도 조금 완화하고 분양가 상향제 민간 제외하고 용적률 상향 같은 어떤 정비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 내용들을 많이 좀 담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뭐 간단합니다. 규제 완화고 이를 통해서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네,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제시를 합니다. 당선 이후에 공약을 낸 거는 맞는데 이게 실행까지, 네, 액션까지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그 과제를 안고 있는데 적극적인 정책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과거 뭐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에도 기대감 높았습니다만 그게 좀 속도가 느려가지고 건설주들이 많이 밀렸던 그 과거 사례를 좀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게 기대감뿐이지 정책적인 행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속도가 조금 떨어지게 된다면은 건설이나 건자재 오늘 가구주까지 같이 움직이잖아요. 단계적으로 피크 아웃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때문에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이 결과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표차가 굉장히 적게 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해지면은 이제 반대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견제를 위해서 더 밀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까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점 언급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멀티플이 상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진정성이 조금 더 있는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이 나오는 진정성 있는 정책 태도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점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해당 시점을 뭔가 구체화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지방선거 끝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안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서울 지역의 이런 주택 가격의 상승의 배경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규제되면서 네. 오히려 좀 가격이 많이 뛰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중에서 또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겠다라는 맞아요. 기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뭐 부동산 시장을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라는 정책의 방향성이 뚜렷하지만 과연 6월 지방 총선에서 또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맞습니다. 정책이 추진될지 여부가 좀 윤곽이 잡힐 것 같다라는 시각인데요. 네. 또 하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원자력 부분입니다. 원전이죠. 네, 어제 주가는 원전주가 사실 탄력을 끝까지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페이스북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이렇게 맞습니다.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또 보니까 종목별로 각계전투고 어제는 거의 다 음봉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짧게 끝나나 원전 효과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원전 사업 활기를 띠는 거는 굉장히 자명하다고 봤습니다. 네, 후보 시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둔 상태이기 때문에요. 말씀해 주셨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백지화 그리고 K원전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재명 후보의 신재생과는 보시면 굉장히 뚜렷하게 대비되는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신재생에 갈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당선이 된 윤석열 당선자가 되면은 K원전이 굉장히 힘을 받을 것이라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시들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굉장히 큰 시각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분명히 봤습니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 감축도 조정하겠다라고 공언한 상태고요. 특히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심각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네,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원전을 확대하겠다, 원전을 많이 쓰겠다 이런 흐름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트렌드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으로 넘어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더 강구가 될 거라고 봤고요. 특히 SMR이죠. 네, 소형 모듈 원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원전된 관련 건설사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뭔가 조금 테마주 쪽의 움직임이 아니라 원전된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 이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선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 네, 이 종목을 지금 원전 관련된 모멘텀으로는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업종 내 종목의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대선 전날에 봤던 리포트에서는 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 그리고 또 안전 비용이 증가하면서 그렇죠. 또 네. 부담을 겪을 수 있는 기업도 있다는 점을 짚어봤었는데요. 네.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옥석 가리기의 결론은 국내는 일단 정책의 구체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책이 네. 나와 있는 거는 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부분인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실행되는 거를 봐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잡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해외 모멘텀이 강한 건설사가 더 유리한 선택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원가 인상은 아까 원가 부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판가로 전이할 수 있는 게 가장 용이한 게 시멘트 쪽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압축을 딱 합니다. 해외 수주 강한 쪽, 네, 시멘트주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표차가 굉장히 적은 승리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고 여당의 의석수 얼마나 차지하느냐 지금 지방선거 보자고 앞에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언급했잖아요. 때문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하에서 공약 때 언급했던 민간주택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여론과 의석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이쪽은 보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현재는 중장기적으로 발주 환경이 개선이 되는 게 해외 쪽 수주기 때문에 여기에선 요즘에 좋은 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최선호주로 추천하고 있고요. 국내 주택은 확인하고 대응하자. 네, 이런 관점입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만약에 정책이 구체화가 된다면 그때 좋은 거는 GS건설을 탑픽으로 꼽고 있다는 거 조금 후순위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 공급이 그럼 확대가 된다고 하면 네, 무차별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수혜가 예상이 되는 업종은 시멘트가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쪽을 봤습니다. 지금 워낙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한데 이게 가격 전과의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 게 시멘트입니다. 그러니까 판가 인상으로 용이하게 지금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원가 올라가는 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시멘트 많이 쓰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판가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 좋아지게 되겠죠. 네, 시멘트주 안에서는 쌍용 CN이 네, 이 종목을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쌍용 CNE는 뭐 원래 배당도 많이 주는 그런 종목인데요. 시멘트주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쌍용 CNE는 또 가파르게 좀 상승을 최근에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박스권에 좀 묶여 있고 바닥권에 있는 시멘트주들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인사이트를 좀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현주 전문가님이 그때 건설주 봐주실 때도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쪽이 유리하겠다라고 네. 결론을 맺으셨죠? 예. 일단은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이 됐는데 공약을 많이 내놨죠. 특히 이제 민간 부분의 공약을 특히 많이 내놨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공공 주도형 공급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형 건설사들에게는 윤석열 당선자가 되는 게 더 유리했던 형국인데 지금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많은 공약들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실천되는지 여부가 좀 관건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공급 우선 정책이 당연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결국에는 대형 건설주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멘트,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면서 건설사들은 원가 부담이 가중되게 되겠죠. 물론 분양가를 당연히 올릴 겁니다. 올려서 어떻게 분양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그걸 커버할 것이고, 만약에 분양이 실패하면은 상당 부분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보고 있고요. 네. 현대산업개발 때문에 안전 관련 비용이 증가해서 원가가 상승한 것도 원가 상승 요인도 부담스러운 요인이기는 합니다. 지금 시공보다는 역시 저번에 얘기했듯이 분양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 이상 신호를 감지한 건설사들은 갑자기 이제 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가수요가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분양시장이 그렇게 쾌청하지만은 않습니다. 가수요가 있어야지 분양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데요. 지금 금리 인상과 결국엔 대출 규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대신 대출 규제는 LTV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완화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금리가 굉장히 많이 뛰면은 많은 대출을 받아서 과연 분양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지 그것도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이제 시공을 하려면은 땅값이라든가 가격 책정이 매년 오르니까 새롭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재 시세를 반영하다 보니까 분양가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는 보고 있고요. 지금 선거 이후의 정책 방향이 결국엔 중요합니다. 공약 실현 가능성이 여부가 좀 관건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건자재 시장이 저는 오히려 차라리 더 좋아 보이는데요. 네네. 건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분양 리스크는 없고 일단은 양도세 규제가 지금 한시적으로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면은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은 그동안에 이제 매매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는데 매매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리모델링 그다음에 인테리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사들에게 납품하는 것도 시공이 늘어나면 다행히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건자재 쪽이 더 좋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주택 시장에서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다주택자들 양도세가 완화됐을 때 좀 매물이 나올 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눈치고요. 그리고 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LTV가 완화됐을 때 대출을 해서 좀 주택을 사고 싶다는 분들도 대기하고 있는 듯하게는 좀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행 쪽의 가계대출은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가계대출 3개월 내리 하락한 게 이런 대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탑픽을 꼽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종목인데요. 하나는 건설주, 하나는 건자재. 대우건설 저번에 갖고 나왔던 거 똑같이 갖고 나왔고 그다음에 한샘입니다. 일단 대우건설은 뭐 저번에 얘기했듯이 작년 부진했던 해외 수주가 올해 회복될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PER이 역시 4.5배, PBR이 0.7배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주가도 지금 액면가도 5,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7,200원인데 오늘자로 부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GS건설, 현대건설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싼 거는 솔직히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한샘인데 오늘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리바트도 그렇고 한샘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양도세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시적 완화 시 주택 매매 거래 회복으로 인해서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리하우스 매출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부터 지금 분기 배당을 도입합니다. 네. 그리고 배당 성향을 상향하기로 했고요. 자사주 매입 등 주주 친화 정책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건설주 신규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당선인의 정책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규 수주 확대에 따른 멀티플 상향까지는 확인할 것들이 많다라는 분석 알아봤습니다. 3분기 내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는지 여부 확인해보고 이 내용은 대비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탑픽으로 증권사에서 꼽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수주 관련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또 국내 주택은 확인 이후에 대응하지만 관련주로 GS건설 꼽았고요. 그리고 건자재 가운데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전이가 가능한 시멘트 업종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쌍용 C&E를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최원재 전문가는 뿐만 아니라 분양 시장의 결과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과연 분양이 또 성공할 수 있을지
토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주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고 해외 수주 회복이 예상되고 있는 대우건설, 그리고 건자재 가운데서는 리모델링 수요 증가 기대로 한샘을 꼽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업 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